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종배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본방에 끝나면 8시 반부터 바로 또 JB 타임이 유튜브 전용으로 라이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 소식 가보죠. 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본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착수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한진칼은 이 8천억 원을 바탕으로 내달 초 대한항공에 대여하고 대한항공은 내년 6월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진칼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지배하는 형태가 되고요. 아시아나항공은 1년에서 2년 정도 자회사로 운영이 된 뒤에 대한항공에 흡수 통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산업은행은 이번 투자 합의서를 만들면서 한진칼의 윤리 경영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과거 여러 번 문제가 됐었던 땅콩 회항 등의 갑질을 방지하기로 한 건데요. 합의서에는 윤리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갑질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경영진 교체까지도 할 수 있도록 7대 의무 조항이 명기됐다고 합니다. 산업은행은 역시 이번 인수를 두고 시민사회계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이게 재벌 총수를 지원하는 거 아니냐,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인식을 해서 이런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산업은행이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거 아니냐, 또 민간 기업 간 인수에 왜 대규모 공적 자금이 국민 세금으로 투여가 돼야 되느냐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갑질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합의의 조건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지. 그게 그렇죠. 어떻게 조건이 됩니까?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핵심은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건 대한항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업은행이 돈을 갖다 주는 곳은 한진칼이죠. 한진칼이죠. 그렇죠.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정리 좀 구조를 해주세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한진칼이 지금 대한항공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진칼에 산업은행이 8천억 정도를 지원하고 네. 한진칼이 대한항공에 돈이 가고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를 지배하는 형식으로 가고 아시아나 나중에 수년 후에는 대한항공 합병이 되는 상황이 될 건데 문제는 지분이 조금 애매해요. 지금 경영권 분쟁이 되고 있잖아요. 조원태 회장이 지금 한 41% 정도를 지분을 갖고 있고요. 예. 한진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조현아를 비롯한 이른바 강성부, KCGI, 또 반도건설이 삼자 주주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지금 46.7%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50%는 없어요. 두 쪽 다. 예. 이 분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8천억 정도가 만약에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지원하면 약 10%가 정도가 되고요. 10% 증가하면 나머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컨대 조원태 회장 건은 37%로 줄어들고 삼자연합은 46%에서 41%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결국 그 10%가 조원태 회장한테 간다고 가정했을 때 경영권의 우선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둘 다 50% 넘진 않지만요.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의 맞은편에 그 조현아가 있는 거잖아요. 조현아 그렇죠. 플러스 삼자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아 씨가 바로 땅콩 회항의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럼 갑질 응징 차원에서 조원태 회장에게 밀어주게 하는 겁니까? 그냥 웃자고 한번 하는 얘기예요. 아니, 둘 다 비슷하긴 진지하게 한데요. 대답 안 하시고 그거는. 아무튼 결국은 이제 난매의 난이 계속이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여기서 어느 한쪽의 어떤 그 그룹 지배권을 결국은 강화를 해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조원태한테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10%는. 예. 그렇게 보면 조원태 회장 쪽에 좀 지배권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래 되면 반대로 일반 주주의 주가는 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그렇게 지원함으로써 나중에 효과는 다른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10% 정도 참여를 하게 되면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주주총회에서 갖게 되는 거니까요. 물론 산업은행은 공식적으로는 어느 한쪽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왠지 이상하게 숫자가 딱딱 맞는다는 거죠. 더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 계획대로 올해 12월 22일 정도에 이제 신주를 상장을 예정을 하게 되면은 내년 주주총회에서 바로 산업은행은 한진칼 주주로서 이 권한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다만 또 이제 한 가지 더 좀 그 산업은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바로 이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진칼은
지금 추가적으로 출자를 하고 증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 8천억을 받아서 레버리지 삼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 한진칼이 대한항공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되면은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이 2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지주회사로서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2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진칼은 자칫하면 대한항공도 잃고 아시아나항공도 못 가져오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산업은행의 이 8천억 원 투자가 굉장히 간절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결국은 좀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굳이 이제 재벌 3세택이잖아요. 조중훈, 조양호, 조원태인데 뭐 실력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지금 여기 지금 갑질 안 하겠다 이런 합의서를 해가지고 국가 자금이 공적 자금이 지금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산업은행 자금이라면 예. 굳이 이게 우리 국민적 어떤 게 맞는지 어쩌면 당연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는 당연한 거에 플러스해서 경영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지금 봐야 되는데 당연한 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좀 네.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시장에서 가치를 올리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기초인 것이 그다음에 기본인 것이 신뢰를 쌓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어떤 그 스스로 그러니까 신뢰를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뜨린 그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지금 다 드러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 이런 지원을 해주면 도대체 그걸 지켜보는 시장이나 국민들은 도대체 그 도덕적 가치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 대마불사 아니냐. 대기업은 어떤 그 이제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더라도 여러 이유를 들어가지고 국가가 직접 살려주고 다른 이제 여러 뭐 노동자들이라든가 중소기업 하청업체가 죽어갈 때는 그럼 나라가 얼마나 지금 나서고 있느냐 이런 비교가 좀 일어날 수밖에 그러니까 없겠죠. 뭐 사실은 좀 아시아나나 뭐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재벌의 상속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공적 자금이거든. 이거는 공적 자금입니다. 경청님이 중소기업은 자금으로 조금만 안 줘도 은행에서 대출 연장 절대 안 해주는데 대기업은 그래도 나라가 살려주는 거야. 이게 맞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네,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가 최근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크게 화제인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화두가 이 자발적 비혼모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유리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에서 정자 기증을 받은 비혼모에 처벌 조항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불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모자 보건법상 난임 시술 지원은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를 지닌 남녀가 모두 동의서를 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뭐 미혼모라든가 동성 파트너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을 원하더라도 이 정자기증 등의 수술을 받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생명윤리법에서도 배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와는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현장 병원들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시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나 다름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이제 이를 두고 SNS와 여성계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출산을 원할 경우 정자를 공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고 무법입니다. 무법. 법 자체가 없어요. 네. 우리 입법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비혼모라는 거, 또 미혼모라고도 표현도 하죠. 네. 당연히 결혼한 혼인 중에 자식이 있는 거고 그게 좀 잘못됐을 때 혼외자라고 또 표현도 하거든요. 예. 혼외자로 표현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프랑스나 외국에는 지금 당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뭐 해외 뉴스로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미혼모 출생률이 1.9%라고 그러는데 프랑스는 50%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이제 법적으로 보호 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존재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사유리 씨 말이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불법은 아니죠. 무법 어떻게 돼 있냐면 생명윤리법에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근데 그 배우자가 유전 질환이라든지 무정자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자 기증이 가능하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유리 씨 경우는 대상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혼모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야기라면 법이 흠리하는 미비 없어요. 예, 그럼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공백 상태가 있으니까요. 출산율
저출산 얘기 많이 하면서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주에까지 저희가 운영했던 고정 코너 제목이 국회 뭐하니였거든요. 그거잖아요. 결국은. 맞습니다. 네. 손 놓고 있지 말고. 이거 뭐 윤리적인 부분, 뭐 도덕적인, 뭐 유학적인 이런 얘기도 하고 유교적인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런 비혼모가 있다면 뭐 특히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법적으로 아예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자,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정부 여당이 전월세 대란의 대책으로 서울 시내 호텔을 인수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이 서울 시내 매물로 나온 호텔을 인수해서 1인 가구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라는 건데요. 한국경제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같이 보도를 하면서 정부가 해당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19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마침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던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호텔 중에서도 관광산업 위축으로 매물로 나온 경우가 있다라면서 이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 내놓는 정도가 이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존 호텔을 활용해서 시간을 크게 들이지 않고 비교적 빠른 공급이 서울 곳곳에 가능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네. 다만 호텔의 구조적인 특성상 1인 가구 외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가 어렵고 물량이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대책이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근데 이게 비스무리한 정책이 그 전에 있지 않았었나요? 원래 있었죠. 네. 네. 원래 계속 있었고 아마 기억하실 건데 지난 4월에 KBS 보도였는데요.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서울시가 이제 도심 내 한 호텔을 인수를 해갖고 이제 민간 업자에게 임대를 맡겼는데 90%가 입주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90%가? 네, 왜냐하면 서비스 요금은 뭐 월 7, 80만 원 가까이 드는 데다가 시설은 불편하고 리모델링도 안 돼 있고 여러 미비점들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에 대한 재탕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호텔을 인수를 해서 조금 개조를 해서 한다면 조금 전에 곽우신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1인 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있는 뭐 그 부부는 이거 원룸이잖아요. 원룸. 그쵸. 어렵게 대부분 얘기할 쉽게 거예요. 말하면 원룸들이죠, 원룸하고 그죠?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뭐 스위트룸이 있다면 한 세대 정도는 분양. 스위트룸이 호텔에 많지도 않고요. 네. 몇 개 없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상황하고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1인 가구 대책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호텔이라는 게 뭐 거주 환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한다 물론 해가지고 지금 전월세 대란에서 이제 수요, 그러니까 전월세를 찾는 여러분들 중에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비중도 상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다만 이제 1인 가구만 잡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은 사실 다른 정책들과 함께 패키지로 이루어졌을 때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건데 이것만 탁 내놓게 된다고 해서 지금 전월세 대란이 잡힐 것이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뭐 여러 그 계층들이 이게 있으니까요. 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했던 그 맥락을 보니까 이제 서울시 인구는 감소를 했는데 가구 수는 가구 수는 엄청 늘어났다. 결국은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이 뭔가 분석부터 하면서 네.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도 1인 가구 대책 쪽으로 맞춘 것 그렇죠. 같아요. 맥락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떤 전세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의 주된층이 어딜까를 네. 고려를 해보면 사실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3, 4인 가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1인 가구 이렇게 어떤 보조적인 어떤 수단이면 좋은데 이게 주된 수단이 돼서 전월세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3,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이를 키우는 그러니까 집이라고 그러니까 딱 전제를 한다면 호텔에 있는 곳은 대부분이 상업지구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학교를 가든가 뭐 최소한 어린이집 근처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과연 불가능하거든요. 아이를 이제 키울 수 있느냐라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 원룸이라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대책은 사실은 이건 아니다. 그거는 뭐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그 한정이 되기 때문에 쥐어짠다라는 차원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뭐 하는 건 좋지만 네. 본질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건 좀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전세 수요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쥐어짜기 차원에서 그러니까 공급을 조금 늘린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이냐도 사실은 좀 본질적으로 그렇죠.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 제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시장에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물기를 어떻게 터주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죠. 정책의 핵심인데 이게 이제 내일 발표 예정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나오게 될지 체크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